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애국당이 지금 지도부 회의에서 이 당헌과 강령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쟁점이 좀 되는 사안이 강령 초안은 제가 했고 지금 조시철 목사가 아주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 조항을 2개를 넣었어요. 강령에다가. 전 세계의 청년들이 가장 창업하기 쉬운,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은 누구나 아시아의 리더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미국의 청년들은 다 세계의 리더를 보고 키워지는데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전세계 리더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의 리더도 성장시키겠다. 자, 이게 우리 당의 정책적 목표인데 우리 당의 이 헌신적인 60대 이상 장년층 당원들이 워낙 보수의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뭐 공직과 당직 모두 20대, 30대, 40대로 다 채워넣자. 젊은 친구들이 우리 당에 와서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자. 저한테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도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당의 이 쿼터를 확 늘려서라도 청년들을 대거 키우자.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저히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겠냐. 제가 한 10년간 쭉 봤거든요. 이 보수 진영에서 애들 키우는 방식을. 최소한 감투 하나씩 씌워줘가지고 키우는 거는 100% 실패했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 사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할 때 이준석이라는 당시 26살짜리 벤처기업인이라고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지금 뭐합니까? 바른정당 가 있죠. 그 친구가 당과 국익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 친구가 유승민을 따라가서 오히려 유승민 따라간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이 보수판에서 키운 애들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박 대통령 외치면서 울다가 이제 칼잡이 노릇해서 박근혜 대통령 목을 치는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보수파리보다는요 이준석이 나아요. 제가 볼 때 이준석은요 시종일관 유승민을 따라갔어요. 근데 나는 그런 노선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무슨 자격으로 20대 30대를 대표해서 보수당의 비대위원이 됐냐 이거죠. 뭘 대표하냐는 겁니다. 벤처기업? 벤처기업 한 거 없어요. 벤처기업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벤처기업 대표로 뭐 비대위원 됐다 했을 때 이 청년 30대 이 벤처기업가들 얼마나 웃었는데요. 야, 저 보수당 수준이 저거구나. 벤처기업에 업적이 하나도 없는 애를 벤처기업가라고 딱 올려놓으니까. 자, 그 친구만 실패했냐 이겁니다. 우리 당 사람들은 잘 알죠. 이군노. 원래 이군노는요, 이 당에서 키운 게 아니라 애총에서 좀 키우다가 태극기 집회 올라오면서 당에 넘어왔죠. 뭐 깊은 얘기 안 할게요. 실패 사례는 맞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방송했던 여명. 여명은 여명 등등 전경련이 돈을 대고 자유경제원이 돈 풀어서 키운 애들인데요. 여기 여명이 지금 튀어서 그렇죠. 거기서 그 푼돈 가지고 키운 애들 단 한 명도 쓸모없어요. 그냥 전경련 권력과 돈 보고 들어온 애들인데 배우는 것도 전경련에 나오는 그냥 그 주입식 세뇌교육, 시장은 위대하다, 기업 자유 지켜야 된다, 이거밖에 모르는 애들. 거기다가 한두 개 더 치면은 박정희는 위대하다, 이승만은 위대하다, 이런 수준의 애들이 지금 거의 60~70% 이상이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해일조선을 외치는데 이런 애들이 거기 가서 뭘 자기 세대를 어떻게 리드하겠습니까?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좌로 지금 분류되는, 제가 볼 땐 좌가 아니에요. 20, 30대들. 취업 안 되고 국가의 비전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지금 꿈과 희망이 지금 사라져버린 20, 30대들이 댓글로 마구잡이 이제 써대는 겁니다. 전 얘들이 나중에 조만간 있으면 이제 문재인 정권 아예 짓밟을 거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좌가 아니라. 그냥 다 포기했다. 이런 애들 1000명 앞에서 지금 우리가 키웠다는 그 보수파리 젊은 리더들이 마이크 한 30분 잡고 얘기했을 때 단 한 명이나 설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청년 리더의 육성에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판단 기준입니다. 돌팔매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걔들 나갔다가.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린 시장을 지켜야 된다. 이승만은 위대하다. 그딴 얘기 떠들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죠. 이승만 박정희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건국 이래 최고의 혁명가들이거든요. 자기 목숨 다 걸고 잘못된 이제 낡은 구조, 봉건사회 구조 이걸 다 때려부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걸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정경련의 푼돈에 이런 나팔수 노릇 하겠습니까? 자기 선배를 다 쳐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대로 공부했으면요. 박정희 이승만을. 지금 보수파리들 완전히 기회주의자로 묻고 있는 그런 보수 시니어들을 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던져주는 권력 부스러기 좋다고 받아먹고 있는 애들이 무슨 박정희 이승만을 공부했겠습니까? 예. 완전히 망쳤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은 청년 리더 육성에 완전히 망쳤어요. 그리고 그 망친 핵심 원흉이 바로 애들 감투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이 당원 당규 초안에 청년 최고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조원진 대표님이 경기도당 준비위원장 두 분에게는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당은 8월 30일 날 창당을 한 다음에 당대표는 예를 들면요. 조원진 의원하고 허평한 장군이 두 분이 나서는데 거기다가 경선을 누가 붙겠습니까? 이게 뭐 무서워서 못 붙는 게 아니라 그 조원진 의원도 얘기할 것도 없고요. 허평한 장군은요. 저나 정미용 대표가 대선 때 받은 협박 조원진 사퇴시켜라. 사퇴 안 시키면 너희를 뭐 보수의 적으로 규정한다. 저희가 받은 협박에 10배가 넘는 협박을 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사 출신들이 판짜가지고 절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권영애 씨가 육사 직계 선배 아닙니까? 그걸 버틴 분입니다. 그걸.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맡아서 당대표를 하는데 거기에 경선을 나간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현장 추대로 가자고 지금 지도부 의견 모아지고 있고요. 근데 뭐 만약에 누구 하나 나는 반드시 경선하겠다 그러면 경선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 대신에 최고위원은 최소한 4명 정도를 자유경선으로 풀자. 그건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현재까지 다 합의가 되고 당원 당규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8월 30일 날 중앙당 창당대회 가면은 45일 전에 최고위원 자유경선이 시작이 되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은 유튜브 미디어 정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전부 다 유튜브 생중계 토론이다.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선처럼 그냥 서바이벌로 한 20명 나왔다. 막 토론해가지고 매주 그냥 3명씩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법. 하여튼 만약에 이 경선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공부를 철저히 해두십시오. 거의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당원들 책임당원 전당원 투표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청년 최고위원만 40세 이하로 따로 뽑아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다른 당은 45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 가면 저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 당은 아마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40세 이하로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20대고 30대고 자기가 전문 실력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당당히 본 경선 들어오면 되는 거지 따로 묶어서 경선할 필요가 있겠냐. 그걸 제가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나마 이건 경선을 하는 거니까 좀 낫죠. 이게 잘못된 부분들은 지명직, 당에서 지명해주는 이 간부직을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 부작용이 이게 계속 부작용이 누적이 되니까 이 보수파리들 내에서 젊은 인재가 완전 씨가 말랐어요. 씨가. 이러고 다니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진짜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은요. 자기 영역에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감투 하나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여의도 중심권력 주변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젊다는 이유로 자리를 주는 순간에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찾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많이 보는 애들을 그냥 갖다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요. 쟤 딱 보면 저거 실력 없는데? 저거 계속 권력에 빌붙어 있더니 한 자리 안에? 그러면서 얘가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구나 이런 애들만 몰려가지고 완전히 한 세력이 청년들이 다 브로커화가 되는 그게 지금 보수파리들의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한 10년 했거든요. 보수파리 진영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걸로. 저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 당에 20대 30대 열심히 뛰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당에서 밑에서부터 막 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당당히 60대 70대 하고 같이 겨루자는 겁니다. 본 경선에서. 우리 그럴 기회는 주자는 거예요. 근데 따로 분류해가지고 애들한테 완장을 치워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완전히 현실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가는 방식에 사실 저도 그 주범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이 20, 30대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 보고서를 쓰면서 청년 리더를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 리더들이 20, 30대를 설득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청와대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했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 때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죠. 잠재된 이 실력자들을 장애로 끌어내서 정말 창업 분야, 인터넷 분야, 문화 분야, 기성세대가 놓치는 그 분야에서 아주 쪽집게 같은 정책을 관철시켜서 정책적 리더로 청년들을 키워내자는 그 발상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의도 브로커형 애들이 다 청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중앙 권력에서 숨은 실력자를 찾지를 못해요. 그건 아무리 예를 들면요. 저보고 전권을 주고 청와대 직속 청년들을 구성하라고 해도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 방식은.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공론장을 넓게 해줘야지 소수의 특권 청년들 만들어내가지고는 다 망한다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죠. 청년 인재 육성한다는 그 방식들로 애들을 다 망쳐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영은요. 이 전경련 자유경제원 따라다니는 애들 지금 다 없어졌어요. 네, 전경련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슈타인즈 채널을 위한 내가 알기로 이 친구들은 전경련 자유경제원 따라다니는 애들은 아닌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20대 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그 전에 청경련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세뇌교육. 시장은 위대하다, 박정희 위대하다. 아니 그러면 기성세대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 주장할 바에 방송은 뭐 하랍니까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은 젊은 나팔수 필요하구나. 권력자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 그 중에 한 놈 딱
감투 하나 주고 나머지 이용해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은 이거 끊어버리자. 우리 당에 있는 청년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요. 최고위원 4명 경선하면요. 20, 30명 나와도 되죠. 왜냐? 우리는 유튜브 채널로 토론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다 가르면 되거든요. 한번 다 출마해봐라. 그래서 직접 윗세대하고 겨뤄보라는 겁니다. 실력으로. 그렇게 애들을 키워나가는 게 맞겠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웬만한 20대, 30대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언론계에서 이 최연소 직위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25살 때 시사인터넷신문 창간해가지고 그게 아마 비공식적으로 최연소 시사매체 편집장일 거예요. 그리고 29살 때 KBS 시청자위원 하면서 그게 그 당시 KBS 역사상 최연소 시청자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개건 논설위원을 제가 30대 초반 때 했는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초청을 할 때도. 양사에서 창간들의 최연소 개건 논설위원이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배려를 받기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할 때는 제 전문 분야가 포털, 인터넷, 뉴미디어, 대중문화 분야였고 사실은 그 당시 그 분야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려받은 게 아니라 난 내 전문 실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KBS나 좀 이제 젊은 층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최연소로 한번 만들어보자 분명히 그 생각이 있었을 거고 제가 이제 와서 보면요 빨랐어요. 저 빨라서 저도 그 전후로 실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쨌든 대내외적인 지위로 갔을 때는 전문 실력 플러스 사회적인 관계가 워낙 중요한데 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해요. 물론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는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가급적 차근차근 자기가 단계를 밟아서 갔을 때는 실수를 덜 하면 좋죠. 배우려고 일부러 실수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빨랐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청년 쿼터제를 주장하겠습니까? 우리 정당 같은 경우는 가장 좋잖아요. 뭐 논설위원이나 시청자위원이나 뭐 이사 이런 것들은 찍어버리니까 청년 배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브로커형 애들이 자꾸 들어가는 건데 정당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다 선거. 그것도 우리 당같이 정말 전국에 생중계되는 유튜브에서 토론 한 2시간 붙으면요. 그 실력 다 보입니다. 실력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은 방목형으로 가자. 제가 우리 미디어치 회사가 그래요. 다 20, 30대 네트워크로 갑니다. 제가 20, 30대를 키우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독특한 분야들을 많이 가거든요. 외신감시나 논문 표절이나 창업 분야나 대중문화 분야냐. 해당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20, 30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방목이에요. 방목. 알아서 크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알아서 크도록.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좀 지도부하고 얘기해서 지금 다른 당이 다 여성 쿼터제, 청년 쿼터제 가지고 다 엉망이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과감하게 우리 당원들의 지성을 믿고 여성, 청년 좀 불리한 조건이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당원들의 지력을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방목에서 스스로 커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육성하는 게 맞는 거죠. 오바마가 40대 초반에 대통령하고 캐머런이 뭐 30대 후반에 당대표하고 청년 쿼터제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스스로 커나갔어요. 근데도요. 국제 문제가 걸리니까 스스로 커나간 오바마나 캐머런 둘 다 나라 망쳤습니다. 이 국제관계만큼은요. 노련한 경험이 없으면 정말 풀기 어려워요. 이게 지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방대한 세계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바마도 망쳤고 캐머런도 망친 겁니다. 젊은 나이 때 지도자 돼가지고. 대한민국 같이 이 안보 외교가 복잡한 나라는요. 최소한 제가 볼 때 국가 지도자는 60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의 경륜이 없으면 대형 사고 칩니다. 안보 분야에서. 물론 나이 먹고도 지금 문재인 씨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도 사고 치는데. 그래서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젊다고 다 배려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당은 정말 방목형으로 세대 통합이 일어나가는 그런 정당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은 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